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안에서 IB 비즈니스 가르치고 있는 강승원입니다. 오늘 공개 특강에서는 IB 비즈니스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실제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IB에서 배우는 H력, SL을 어떻게 구분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2점, 4점, 10점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왜 학교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유닛 1, 2, 3, 4, 5 2년 동안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학교마다 좀 다르게 진도가 나가겠지만 보통 11학년 때는 유닛 1, 2, 3 또는 1, 3, 4를 나가고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유닛 2 or 유닛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닛 1 같은 경우는 뭐 예시로 솔 트레이더, CSR, 스테이크홀더, 조인트 벤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유닛 2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라 불리우는 리더십, 모티베이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배웁니다. 또한 유닛 3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를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밸런스 시트, 캐시 플로우 포캐스트, 레이시오, 버제팅 같은 걸 배우고 유닛 4 같은 경우는 마케팅, 네, 그래서 마켓 리서치나 프로덕트, 프라이싱,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5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그다음에 잡 프로덕션, 크레디트 투 크리에이터, 아웃소싱, 브레이크 이븐, 저스트 인 타임, 저스트 인 케이스 같이 제품의 생산 방법 그리고 생산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 적용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 벤처, 한국말로 합작 투자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하이브, YG, SM, JYP 이 네 개의 회사가 한 개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코첼라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네,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를 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네, 강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경우에 스테이크 홀더, 네, 스테이크 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플로이라든지 또는 뭐 쉐어홀더라든지 네 또는 뭐 커스터머라든지 네, 이런 이해 관계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강등당했을 경우에 어떤 갈등이 생길 뻔했냐라고 하면은 아디다스가 후원을 조금만 할 수가 있었고요. 또는 맨 유나이티드를 투자했던 쉐어홀더가 패닉에 빠질 뻔했습니다. 또한 맨유 강등 당했을 경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직원들이 정리해고라고 불리우는 리던던시, 레이오프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그러진 않았죠. 네, 또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아이폰 쓰죠. 네, 아이폰을 만드는 거는 거의 대부분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네, 이 폭스콘에서 대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준 이유는 이 회사가 이런 제조업에 특화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보다 대만이 레이버 코스트나 렌트,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가 훨씬 미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애플은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만에 부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L과 SL은 어떻게 해서 구분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이제 HL과 SL이 공통이에요. 시험 문제도 동일하고 시험 시간도 똑같이 봅니다. 네, 그리고 프리 릴리스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시험 3개월 전에 일부분만 네, 케이스 스터디 일부분만 2월 초에 공개가 돼요. 올해 초에는 올해 기준 2월 초에 미리 공개됐는데 아주 일부분만 나왔습니다. 한 시험 컨텍스트가 한 70줄에서 80줄 정도 나오는데 약 18줄 정도가 미리 공개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개된 케이스 스터디 바탕으로 그 회사 배경지,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배경 지식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짧은 문제인 6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섹션 B 10점 문제를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퍼 2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파이낸스에서 뭐 밸런스, profit or loss statement, 또는 break even, decision tree, 또는 버제팅 같이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올 거고요. 네, 섹션 B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긴 에세이를 써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퍼 3 같은 경우는 SL은 안 나오고 HL만 풀어야 되는데 약 1시간 15분 정도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페이퍼 3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이제 약 17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17점짜리 문제는 이 회사가 처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그 챌린지를 학생들 스스로 플랜 오브 액션,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지금 샘플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플랜 오브 액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챌린지들이 있어요. 챌린지. 예. 그 문제점을 적어야 되는데, 한 평균 3개 정도 있어요. 메인 바디를 똑같이 3개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챌린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동안 배우는 BMT와 Theory를 활용해서 argument for, argument against, 장점과 단점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플랜 오브 액션 했을 때 스테이크 홀더한테 미치는 영향점을 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까지 할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게 페이퍼 3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올까를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주어진 문제에서 연결하는 게 부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점, 4점, 10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4점짜리 풀이 방법을 그대로 10점짜리에 풀다 보면은 불균형한 엑세이 작성이 될 거예요. 네. 장점과 단점 모두 작성해야 되는데 한쪽 의견만 적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잘 안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점짜리 문제였어요. 10점짜리 문제였었고, 아, Decision to reassure back to the US and produce only individual design gene. discuss 해달래요. 자, discuss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까 쌤이 10점짜리 문제 푸는 것처럼 discuss 문제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introduction이 없었어요. introduction. introduction을 이제 definition을 적어야 되는데 definition이 없이 바로 이제 메인 바디로 작성했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컨텍스트, 문제에서 나온 제시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점은 컨클루전 다음에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적어야 돼요. 이 리미테이션 부분은 학교생들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하는데 A24 시험부터 네, 생겼습니다. 근데 이 리미테이션은 이 주어진 지문 컨텍스트에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세스먼트,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컨클루전 다음에 리미테이션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득점을 위한 모범 답안 예시 분석인데요. 첫 번째 인트로에서는 definition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연결,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에세이, 마지막 완벽한 컨클루션.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자, 한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보면은 어, 리쇼링이라는
네, definition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N은 이제 current issue가 나오는 거예요. current issue. 네. 이 회사가 현재 무슨 이슈가 있는지, 그다음 메인 바디 부분에는 일반적인 장점, 그리고, 네, 여기에, 컨텍스트 연결한 거예요, 지금. 컨텍스트 연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네, 단점으로도 일반적인 단점 언급하고 문제에 나와 있었던 주어진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답을 작성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조를 완벽하게 맞춰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이제 각 배점마다 2점, 4점, 10점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트 또는 뭐 리스트라고 하죠.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은 사실 뭐 굳이 막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컨텍스트 연결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음. 그리고 define 문제, 정의를 내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약 두 가지 포인트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the term span of control 이라고 하면은 refer to number of employees that a manager supervise.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작성해 주시면은 네, 완벽한 정답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음. 자,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장단점,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북에서 배웠던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 써주시고 그거를 링크 투 더 케이스 스터디, 어플리케이션, 주어진 문제에서 네, 컨텍스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one disadvantage for MIT of using social media influencer. 네. MIT라는 회사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장단점을 작성해달라라는 질문이고요. 자, 보면은 밑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장점은 네, 글로벌 브랜드 레코니션을 효율적으로 네,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장점을 썼고 그리고 as evidenced by growth in MIT global brand awareness without increasing. 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장점으로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단점,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있는 내용 연결해서 단점으로 써주시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4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10점짜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점짜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쌤은 이 구조를 주로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네, 리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핵심 단어,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를 정의를 예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plain the current issue. 네. 그 회사가 현재 처한 상황 또는 문제점을 언급해 주시기 됩니다. 그 다음에 advantage와 disadvantage,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고요. 보통 각각 두 개씩 나열하시면 돼요.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과 리미테이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드밴테이지와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본론, 메인 바디 되는데요. 이 메인 바디를 좀 더 확장해봤어요. 어떻게? 필 구조로. 네, 이 필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 evidence, 주어진 컨텍스트, 케이스 스터디에 나와 있는 내용 연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 텍스트북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explain.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increase 뭐 customer loyalty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회사는 네, increase repeat purchase 또는 visit가 되겠죠.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이 증가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재방문율, 재구매율이 증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홍보 비용 없이 save advertising cost, promotional expense, 별다른 홍보 비용 없이 홍보 비용 아낄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 회사는 increase profit margin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런 식의 explain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link to question. 네. as a result, therefore로 시작을 해서 그러므로 그 결과 2번은 네, 장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몇 개? 메인 바디 총 4개 포인트 써주시면 돼요. 총 4개 포인트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네, using the stimulus discuss, choose option 1 or option 2 to meet growing demand 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네, 인트로덕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offshoring refers to relocating part of a firm's production to another country to reduce cost to be closer to key market. 네. definition 나와 있죠? definition 나와 있고 여기 위에 상황 설명 explain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메인 바디 볼게요. 메인 바디. 여기 메인 바디를 보면은 네. expanding production in model to maintain and build on its existing reputation. 네. 일반적인 포인트, 네, 이 한 문장의 포인트가 나오고, 이 보라색 부분이 이제, 네, evidence예요. evidence.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을 quotation, 인용꼴을 이용해서 작성했죠. 세 번째 부분이, 네, explain, 상황 설명입니다. 보면은, 예, 80만 달러, A 30달러라는 숫자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것처럼, 팁인데,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컨텍스트에 숫자가 있으면 써주세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단점, 일반적인 포인트 나와 있고, 에비던스 보라 색깔, 에비던스 나와 있고, 파란 색깔, explain. 네, 마지막, link to the question, therefore. 네, 요런 메인 바디를 네 가지, 네 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nclusion 나오고, 네, 가장 최근에 생겼던, 네, May 24 시험부터 생겼던 limitation, conclusion 다음에, 네, 이 문제에서는 뭐 no numerical cost comparison, such as shipping expense versus cost of setting up a US factory. 네,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좀 더 어떤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서 뭐가 문제지, 뭐가 좀 부족하지?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로는 학교에나 학원에서 배웠던 theory, BMT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주어진 문제에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해서 적용시키기. 그리고 2점, 4점, 6점, 10점, 17점에 맞는 구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고득점 충분히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좀 부끄럽지만, 네, 스머쌤만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예, 심지어 늦은 저녁까지도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항상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리소스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뭐 1단원에서 2단원이야, 또는 1.2에서 1.5야,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자료를 다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요즘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맞추며 주로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하게 수업만 가르치는 게 뿐만 아니라
쌤은 이제, 전도생 팀장으로서, 세안에서 전도생 팀장으로서도, 네, 학생들을 많이 이제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되게 완벽한 답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 특강 정말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음, 공부 방법 팁이라고 정리해봤는데, 자주 나온 단어 기억하기. 이코노미 스케일, 프로핏 마진, 커스텀 로열티, 모티베이션 이런 단어들 기억하면은 이 단어들은 여러 유닛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시험마다 유닛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 똑같은 단어를 기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홀더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크 홀더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와요. 단독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17점, 10점 문제 풀 때, 고득점 문제 풀 때,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른 스테이크홀더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불만이 있어서 회사가 직원의 연봉을 높였어요. 근데, 회사의 리테인 프로핏이 낮아져서 배당금을 못 줘요.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요. 쉐어홀더한테. 쉐어홀더는 싫어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띠오리랑 BMT 이해하는 것. 네, 답을 작성 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내용, 띠오리, 그 BMT를 완벽히 이해해야지 그 질문에 맞는, 그 컨텍스트에 맞는 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2점, 4점 잘 받아요. 아이들이 잘 받습니다. 근데 이 2점과 4점 푸는 방법으로 10점 또는 17점 풀다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쌤이 공개 특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10점짜리 푸는 방법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즈니스도 어, 꾸준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더라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또는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나만의 방법으로 좀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요즘에 좀 아이들이 막 세 줄 요약 이런 거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이더라도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음,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생들이, 좀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빅 이코노미 같은 경우 뭐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교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북에 있는 또는 학원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여름방학 때도 좀 재밌게 쌤과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